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그렇게 떠난다고 하더니 이제는 안 떠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이번에 SEC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분명히 딜을 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엄청난 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EDXM 월스트리트 자이언트가 승인을 한 암호화폐 거래소, 드디어 미국은 어떤 느낌입니까?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졌죠. 코인베이스가 지금까지 해온 노하우 그리고 고객 데이터, 그 모든 데이터를 EDXM에 전송을 하겠죠. 그건 뭐 바이낸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드디어 미국이 모든 걸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 이야기 했죠. 암호화폐는 지속성을 가질 것 같다는 표현을 했죠. 그리고 증권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게리 겐슬러와 거의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블랙록 그리고 제롬 파월의 발언 덕분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3만 불을 아직까지는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그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거추장스러운 것들 거의 다 제거를 했죠.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그들의 작업들은 거의 끝났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먹으려는 그들의 움직임이 보인다. 그 이제 마지막 완결편은 뭐 아시죠? XRP, 리플, 규제의 명확성 깨끗하게 메이드 인 USA 그렇게 만들어서 어마무지하게 쓰일 걸로 예측을 합니다. 어쨌든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미국 규제 당국의 협박, 겁박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전혀 떠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항상 그들의 생각은 변한다, 바뀐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 틀을 그러니까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오늘 뱉었던 말들을 이틀 있다 바꿔버리고 또 5일 있다 바꿔버리고, 개미들은 항상 흔들거리죠. 어지럽죠. 혼란스럽죠.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가장 제 업에 깔려있는, 왜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지금 인류에게 다가왔는지의 그런 철학, 원리, 논리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굳이 인스턴트적인 즉각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갑니다. 이 시장은 이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자꾸 뭐 이야기 드렸지만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버티셨어요. 그리고 뭐 제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XRP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미 규제 당국과 싸움을 통해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내가 미국의 회사를 창업한 이유는 가장 큰 시장이고 가장 합법적인 국가이고 일반적으로 옳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말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SEC가 어떤 딜을 했는지 뭐 안 봐도 뻔하죠. 고객 정보 그리고 자금의 흐름 그리고 뭐 결국 세금 가장 크죠. 미국이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어떻게 세금을 삥 뜯을까, 그게 가장 컸겠죠.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CEO 내년 미 대선 암호화폐 산업에 아주 큰 전환점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크죠.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든 것,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지금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시초는 결국 정치, 그리고 매해 이루어지는 선거, 우리나라 선거든 미국 선거든 통치권자, 대통령, 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죠.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또한 대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년에 또 총선이 있죠. 그 모든 것들 그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어쨌든 금융, 경제 이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정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이렇게 무언가에 휘말리는 것들, 이해관계에 섞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꼴보기 싫어서, 그게 싫어서 나온 게 비트코인인데 이제 비트코인 또한 어쩔 수 없이
그들에 의해서 금융 세력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걸로 예측을 합니다. 탈중앙화를 꿈꿨던 비트코인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류 안에서 공존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중앙 집중화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규제가 필요하고 그 누군가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측 하단 보시면 코인베이스의 미래는 슈퍼앱, 웹3 경제 지원, 또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코인베이스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여러 번 했었죠. 인류 역사상 가장 마지막에 존재하게 될 은행, 그리고 어쩌면 코인베이스가 전체 금융 마켓을 먹을 수도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제가 여러 번 피력을 했었고, 이 기사가 그런 저의 생각과 일치했는지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대담한 발언을 했습니다. 슈퍼앱 다 먹겠다는 거죠. 웹3 경제를 지원하는 모든 걸 슈퍼앱을 통해서 먹겠다. 그게 나의 목표이다. 그의 발언은 뉴욕에서 열린 스테이트 오브 크립토 서밋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텐센트의 위챗 같은 그런 기능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기능이죠. 금융 서비스 뿐만 아니라 병원 예약, 자동차 수리 예약,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모든 예약 서비스 등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슈퍼앱은 단순히 돈과 자산만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관계를 위해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SNS 플랫폼, NFT 모든 게 가능하다는 표현 같습니다. 어쨌든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누가 뭐래도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쓸데없이 나스닥에서 코인베이스를 상장 시켰겠습니까? 항상 코인베이스 하면 따라왔던 게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 그리고 어제 계속 이야기 드렸던 블랙록의 현물 ETF 승인, 그리고 블랙록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업체는 코인베이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은 결국 XRP 리플 소송의 깔끔한 마무리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성장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인베이스 포춘 100대 기업 중 50% 이상이 파이프라인에 블록체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에 가려진 숨겨진 블록체인 기술, 결국 블록체인 기술이 인류에게 쓰여야만 이 암호화폐 시장은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을 주시하기보다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결국 이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 전반의 쓰임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디지털이란 공간 안에서 자유를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류를 바꾸는 건, 세상을 바꾸는 건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라 블록 생성을 해서 보상으로 받게 되는 암호화폐가 결국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계속 했었고, 결국 이런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미국이 암호화폐를 벤 때리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듯 보이지만 세상은 블록체인 기술로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은 국가의 규제 압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확장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주요 미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이니셔티브를 수행하고 있다. 블록체인 시장에 새롭게 빨리 진입을 해서 그 시장을 갖고 가겠다는 의지죠. 포춘 100대 기업의 52%가 벌써 암호화, 블록체인, 웹3 요거에 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022년 초부터 출시 단계에 있거나 이미 출시를 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미국은 뒷북을 친다. 잘 차려진 밥상 위에서 숟가락만 얹으려는 노력들을 한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중국이 미국보다 블록체인 기술, 특허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
중국과 미국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싫어한다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쓰지 않는다고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여서 잘 쓸 수 있는 국가가 미국과 중국입니다. 결국 위변조 되지 않은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 곳, 땅덩이가 크고 인구수가 많은 곳. 그러면 언뜻 브릭스가 생각나시죠? 여러분들도 사우스 아프리카,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 국가들이 사용을 해야만 그런 국가들의 무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어제는 싱가포르 이야기를 제가 한 이틀 정도 했었죠. 그리고 오늘 또 리플 콜롬비아 중앙은행과 블록체인 기술 연구 협력 CBDC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여 개, 지금 전 세계 국가 100여 개 국가가 지금 자체 CBDC를 개발하겠다고 깝죽대지만 그럴 필요 없죠. 그리고 연구를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리플 XRP를 의존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고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이중지불, 더블 스펜딩, 비트코인 백서에 나와 있는 디지털 안에서 거래되는 가장 큰 취약점, 문제점, 사진은 이중지불이 돼도 괜찮지만 돈이 이중지불이 되게 되면 그 국가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일이다. 1달러짜리 디지털 달러가 같은 고유의 번호가 한 번 더 복제가 돼서 사용이 된다면 그 어떤 국가가 미국과 무역을 할까요? 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가장 예민하고 부담스러운 작업들입니다. 그들이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 리플 XR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그 안에서 XRP로 거래를 하게 된다. 미국 달러,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유럽 유로화, 한국 원화, 모든 국가들이 그 국가에 따르는 디지털 화폐가 제공이 되겠지만 항상 그 옆에는 XRP가 따라다닌다. 그렇게 해서 XRP가 모든 에스크로를 처리하게 된다. 익스체인지를 바로바로 해준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상승장을 위한 포트폴리오에 XRP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비트코인만 좋아하는, 비트코인만 사랑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점점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2년간 그렇게 떠들어댔죠. 제가 초기에 떠들 때는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저를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지조가 없을까요? 한번 싫다고 했으면, 퍼드라고 했으면, 리더 속이라고 했으면 쳐다도 보지 않아야지. 저를 씹었던 왜 그들의 생각들은 점점 바뀌어가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까지 XRP를 애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니그램 CEO 국경 간 결제 XRP 사용을 논의했다. 리플이 SEC와 소송이 진행되니까 가장 먼저 파트너십 관계를 뺐던 게 머니그램이죠. 그리고 머니그램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텔라 루멘과 파트너십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두어 번 정도 이야기 드렸죠. 스텔라 루멘의 기술력이 그닥 좋지 않다. 아직도 스텔라 루멘의 어떤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도 꽤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쏟아졌지만 그런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아주 간단한 원리로 만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큰 놈, 하나는 작은 놈. 자, 큰 놈에는 그만큼 고기가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 두 개의 만두 중에 먹을 수 있는 만두는 단 하나뿐이라면 어떤 걸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겠습니까? 머니그램 CEO 슬슬 SEC와 리플과의 소송이 정리될 것 같아 보이니까 지금 한 번 더 XRP에 뽀짝뽀짝 걸고 있습니다. 머니그램 CEO는 국경 간 결제에서 리플 및 XRP에 대해 논의를 하고 XRP 사용 및 스텔라 루멘으로 전환과 관련된 문제를 강조했다. 가장 큰 게 방금 전에 만두 표현도 했지만 기업들은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하죠.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죠. 나 혼자 어떤 걸 사용하고 나와 거래하는 모든 기업들이 다른 걸 사용을 한다면 그 기업들과 원활한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XRP가 갖고 있는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가 인정을 하죠.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100개의 기업이 있다. 그런데 30개만 XRP가 인풋을 하더라도 나머지 70개, 그리고 그 70개를 통해서 나오는 수천 개의 기업들은 결국 XRP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가장 잘한 게 리플의 ODL 시스템이라는 거죠. 지금은 거의 파트너십 관계가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피라미드 식으로 그냥 쫙쫙쫙 뻗어나가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굳이 골프를 치지 않아도,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굳이 접대를 하지 않아도 디지털은 자연 발생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그 어떤 기업이든 그냥 그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사용하면 모든 게 땡입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이제 덥죠? 매우 덥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혹시 장마 대비를 하셔야 되는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즐거운 주말, 그리고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그렇게 떠난다고 하더니 이제는 안 떠난다고 합니다. 이번에 SEC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분명히 딜을 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엄청난 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EDXM, 월스트리트 자이언트가 승인을 한 암호화폐 거래소, 드디어 미국은 어떤 느낌입니까?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졌죠. 코인베이스가 지금까지 해온 노하우, 그리고 고객 데이터, 그 모든 데이터를 EDXM에 전송을 하겠죠. 그건 뭐 바이낸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드디어 미국이 모든 걸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 이야기 했죠. 암호화폐는 지속성을 가질 것 같다는 표현을 했죠. 그리고 증권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게리 겐슬러와 거의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블랙록, 그리고 제롬 파월의 발언 덕분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3만 불을 아직까지는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그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거추장스러운 것들 거의 다 제거를 했죠.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그들의 작업들은 거의 끝났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먹으려는 그들의 움직임이 보인다. 그 이제 마지막 완결편은 뭐 아시죠? XRP, 리플, 규제의 명확성 깨끗하게 메이드 인 USA 그렇게 만들어서 어마무지하게 쓰일 걸로 예측을 합니다. 어쨌든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미국 규제 당국의 협박, 겁박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전혀 떠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항상 그들의 생각은 변한다, 바뀐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 틀을 그러니까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오늘 뱉었던 말들을 이틀 있다 바꿔버리고 또 5일 있다 바꿔버리고, 개미들은 항상 흔들거리죠. 어지럽죠. 혼란스럽죠.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왜 지금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지금 인류에게 다가왔는지의 그런 철학, 원리, 논리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굳이 인스턴트적인 즉각적인 그런 데이터들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갑니다. 이 시장은 이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자꾸 뭐 이야기 드렸지만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버티셨어요. 그리고 뭐 제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XRP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미 규제 당국과 싸움을 통해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내가 미국의 회사를 창업한 이유는 가장 큰 시장이고 가장 합법적인 국가이고 일반적으로 옳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말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SEC가 어떤 딜을 했는지 뭐 안 봐도 뻔하죠. 고객 정보, 그리고 자금의 흐름, 그리고 뭐 결국 세금 가장 크죠. 미국이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어떻게 세금을 삥 뜯을까, 그게 가장 컸겠죠.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CEO 내년 미 대선 암호화폐 산업에 아주 큰 전환점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크죠.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든 것,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지금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의 시초는 결국 정치, 그리고 매해 이루어지는 선거, 우리나라 선거든 미국 선거든 통치권자, 대통령, 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죠.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또한 대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년에 또 총선이 있죠. 그 모든 것들 그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어쨌든 금융, 경제, 이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정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이렇게 무언가에 휘말리는 것들, 이해관계에 섞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꼴보기 싫어서, 그게 싫어서 나온 게 비트코인인데, 이제 비트코인 또한 어쩔 수 없이 그들에 의해서, 금융 세력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걸로 예측을 합니다. 탈중앙화를 꿈꿨던 비트코인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류 안에서 공존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중앙 집중화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규제가 필요하고 그 누군가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측 하단 보시면 코인베이스의 미래는 슈퍼앱, 웹3 경제 지원, 또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코인베이스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여러 번 했었죠. 인류 역사상 가장 마지막에 존재하게 될 은행, 그리고 어쩌면 코인베이스가 전체 금융 마켓을 먹을 수도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제가 여러 번 피력을 했었고, 이 기사가 그런 저의 생각과 일치했는지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대담한 발언을 했습니다. 슈퍼앱 다 먹겠다는 거죠. 웹3 경제를 지원하는 모든 걸 슈퍼앱을 통해서 먹겠다. 그게 나의 목표이다. 그의 발언은 뉴욕에서 열린 스테이트 오브 크립토 서밋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텐센트의 위챗 같은 그런 기능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기능이죠. 금융 서비스 뿐만 아니라 병원 예약, 자동차 수리 예약,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모든 예약 서비스 등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슈퍼앱은 단순히 돈과 자산만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관계를 위해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뭐 SNS 플랫폼, NFT 모든 게 가능하다는 표현 같습니다. 어쨌든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누가 뭐래도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쓸데없이 나스닥에서 코인베이스를 상장 뭐 시켰겠습니까? 항상 뭐 코인베이스 하면 따라왔던 게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 그리고 어제 계속 이야기 드렸던 블랙록의 현물 ETF 승인, 그리고 블랙록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업체는 코인베이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은 결국 XRP 리플 소송의 깔끔한 마무리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성장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코인베이스, 포춘 100대 기업 중 50% 이상이 파이프라인에 블록체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에 가려진 숨겨진 블록체인 기술, 결국 블록체인 기술이 인류에게 쓰여야만 이 암호화폐 시장은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을 주시하기보다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 이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결국 이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 전반에 쓰임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디지털이란 공간 안에서 자유를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류를 바꾸는 건, 세상을 바꾸는 건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라 블록 생성을 해서 보상으로 받게 되는 암호화폐가 결국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계속 했었고, 결국 이런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미국이 암호화폐를 벤 때리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듯 보이지만 세상은 블록체인 기술로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은 국가의 규제 압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확장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주요 미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이니셔티브를 수행하고 있다. 블록체인 시장에 새롭게 빨리 진입을 해서 그 시장을 갖고 가겠다는 의지죠. 포춘 100대 기업의 52%가 벌써 암호화, 블록체인, 웹3 요거에 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022년 초부터 출시 단계에 있거나 이미 출시를 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미국은 뒷북을 친다. 잘 차려진 밥상 위에서 숟가락만 얹으려는 노력들을 한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중국이 미국보다 블록체인 기술, 특허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싫어한다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쓰지 않는다고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여서 잘 쓸 수 있는 국가가 미국과 중국입니다. 결국 위변조 되지 않은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 곳, 땅덩이가 크고 인구수가 많은 곳, 그러면 언뜻 브릭스가 생각나시죠? 여러분들도 사우스 아프리카,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 국가들이 사용을 해야만 그런 국가들의 무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어제는 싱가포르 이야기를 제가 한 이틀 정도 했었죠. 그리고 오늘 또 리플 콜롬비아 중앙은행과 블록체인 기술 연구 협력 CBDC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여 개, 지금 전 세계 국가 100여 개 국가가 지금 자체 CBDC를 개발하겠다고 깝죽대지만 그럴 필요 없죠. 그리고 연구를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리플 XRP를 의존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고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이중지불, 더블 스펜딩, 비트코인 백서에 나와 있는 디지털 안에서 거래되는 가장 큰 취약점, 문제점, 사진은 이중지불이 돼도 괜찮지만 돈이 이중지불이 되게 되면 그 국가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는 일이다. 1달러짜리 디지털 달러가 같은 고유의 번호가 한 번 더 복제가 돼서 사용이 된다면 그 어떤 국가가 미국과 무역을 할까요? 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가장 예민하고 부담스러운 작업들입니다. 그들이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 리플 XRP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그 안에서 XRP로 거래를 하게 된다. 미국 달러,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유럽 유로화, 한국 원화, 모든 국가들이 그 국가에 따르는 디지털 화폐가 제공이 되겠지만 항상 그 옆에는 XRP가 따라다닌다. 그렇게 해서 XRP가 모든 에스크로를 처리하게 된다. 익스체인지를 바로바로 해준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상승장을 위한 포트폴리오에 XRP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비트코인만 좋아하는, 비트코인만 사랑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점점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2년간 그렇게 떠들어댔죠. 제가 초기에 떠들 때는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저를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지조가 없을까요? 한번 싫다고 했으면, 퍼드라고 했으면, 리더 속이라고 했으면 쳐다도 보지 않아야지. 저를 씹었던 왜 그들의 생각들은 점점 바뀌어가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까지 XRP를 애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니그램 CEO 국경 간 결제 XRP 사용을 논의했다. 리플이 SEC와 소송이 진행되니까 가장 먼저 파트너십 관계를 뺐던 게 머니그램이죠. 그리고 머니그램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텔라 로맨과
파트너십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두어 번 정도 이야기 드렸죠. 스텔라 루멘의 기술력이 그닥 좋지 않다. 아직도 스텔라 루멘의 어떤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도 꽤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쏟아졌지만 그런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아주 간단한 원리로 만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큰 놈, 하나는 작은 놈. 자, 큰 놈에는 그만큼 고기가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 두 개의 만두 중에 먹을 수 있는 만두는 단 하나뿐이라면 어떤 걸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겠습니까? 머니그램 CEO 슬슬 SEC와 리플과의 소송이 정리될 것 같아 보이니까 지금 한 번 더 XRP에 뽀짝뽀짝 걸고 있습니다. 머니그램 CEO는 국경간 결제에서 리플 및 XRP에 대해 논의를 하고 XRP 사용 및 스텔라 루멘으로 전환과 관련된 문제를 강조했다. 가장 큰 게 방금 전에 만두 표현도 했지만 기업들은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하죠. 인프라가 가장 중요하죠. 나 혼자 어떤 걸 사용하고 나와 거래하는 모든 기업들이 다른 걸 사용을 한다면 그 기업들과 원활한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XRP가 갖고 있는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가 인정을 하죠.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100개의 기업이 있다. 그런데 30개만 XRP가 인풋을 하더라도 나머지 70개 그리고 그 70개를 통해서 나오는 수천 개의 기업들은 결국 XRP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가장 잘한 게 리플의 ODL 시스템이라는 거죠. 지금은 거의 파트너십 관계가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피라미드 식으로 그냥 쫙쫙쫙 뻗어나가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굳이 골프를 치지 않아도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굳이 접대를 하지 않아도 디지털은 자연 발생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그 어떤 기업이든 그냥 그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사용하면 모든 게 땡입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이제 덥죠? 매우 덥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혹시 장마 대비를 하셔야 되는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즐거운 주말 그리고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